제가 갑자기 부산에 강연이 있어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김에 남포동에서 번개를 가졌는데요. 갑작스러운 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연 장소가 송도 해수욕장 근처 호텔이었습니다. 오전 강연이라서 저녁 모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모임 장소는 남포동인데 남포동이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서 가깝고 초등학교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국제시장을 지나서 구덕로까지 뻗어있는 대청로입니다. 이 대청로 주변 부평동에서 국제시장 가는 길목에 제가 다녔던 광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이름이고 그때도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리고 이름도 광일이 아닌 남일국민학교였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정문이었는데 지금은 공용주차장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이 좀 멀어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서 오징어 다리 하나 사서 구워서 씹으면서 가는 게 낙이었어요. 그때는 오징어 다리 쌌습니다. 1970년대 국민학교는 학생 수가 엄청났죠. 우리 학교는 부산에서도 큰 학교에 속하는 학교였어요. 한 반이 70명이 넘었고 한 학년이 11반 정도 됐습니다. 전교생이 4,500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교문으로 말 그대로 애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희한한 게 쏟아져 나온 애들의 절반은 남쪽으로 가고 절반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학교가 입지가 독특해서 북쪽은 한국전쟁 때 이제 판자촌으로 유명했던 산동네였고 남쪽은 부산의 중심가였던 남포동 중앙동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심이 수영, 해운대 쪽이지만 그때 거긴 시골이었고 부산의 압구정동, 명동이 남포동, 중앙동이었죠. 그러니까 정문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가는 애들 중에는 잘 사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후문으로 나와서 북쪽으로 가는 애들은 가난한 집 애들이 많았죠. 지금은 후문은 그대로 있는데 정문이 주차장이 되고 북쪽 길에 정문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만나보면 가난하게 살던 친구들 중에 성공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때 가난한 집, 부잣집 애들이 섞여 지냈던 것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 친구도 부잣집 아니에요. 그냥 보통 수준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남쪽, 북쪽 어디에 속했느냐? 둘 다 아니고 서쪽 보수동 쪽 골목길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아주 극소수였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길이 되게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골목길이네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옛날 후문입니다. 저게 지금 새로 생긴 정문입니다. 자, 후문에서 보수동 쪽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좁고 갈수록 더 좁아집니다. 그래도 이 골목길 빠져나오면 꽤 큰 길이 나옵니다. 그땐 꽤 큰 길이었어요. 부산에서 제일 큰 길. 이 골목길 가다가 왼쪽에 우리 반 여자의 집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골목길 빠져나오면 제가 말한 큰 길이 나옵니다. 길 건너편에 동강성결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저 자리가 원래 꽤 좋은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집이었나 그 집이 옆집이었나가 저희 외할머니 친구분 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놀러가곤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저 동강교회는 원래 백산 안희제의 백산상의 옆에 바로 붙어있던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사했죠. 어릴 때 저 교회에 제가 나갔었어요. 그때도 아마 옆에 백산상이가 간판도 그대로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때 안희대 선생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데줄 몰랐죠. 자, 여기서 길을 건너면 이제 전국적 명소가 된 보수동 책방골목이 나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 꼭 큰 길 놔두고 저 골목길로 들어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 중에 제 친구네 가게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제가 보수동에 간 김에 가게에 들려서 책을 한번 보고 있었는데 밖에서 지나가는 관광객이 야, 저 계단이 무려 400개래 이러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주인 부부께서 막 웃더라고요.
400계단이면 우린 다 죽었게. 저게 아마 40계단인가 그럴걸. 하여간 세상에 소문은 무서워. 근데 제가 학생 때는 저게 진짜 까마득하게 보였어요. 저게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애들 꽤 있었습니다. 자, 그만하고 가던 길을 돌아서 학교에 들어가 봤습니다. 남일국민학교는 1912년에 소학교에서 개교한 학교입니다. 부산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였어요. 두 번째가 동강국민학교인데 지금 두 학교가 합쳐져서 광일초등학교가 됐습니다. 1912년 설립이니까 제가 다닐 때는 건물이 다 전형적인 일본식 초등학교 건물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건물 싹 없어졌죠. 그것도 역사고 문화 유적이니까 한 동 정도는 남겨놔도 어땠을까 싶긴 한데 뭐 하여간 없습니다. 옛날에는 중앙학사 앞에 화단이 있고 3, 4층 높이의 히말라야 시이다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와 화단이 우리 학교의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네요. 좀 아깝긴 하네. 난 있을 줄 알았거든. 이것도 좀 운동장 저쪽에 옮겨 심거나 한 그루라도 남겨놨으면 좋았을걸. 그거 어떻게 싹 없앴냐 싶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100년 된 나무인데. 여기는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이 있었는데 그건 또 없어졌네요.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측면 건물 사이에 자연학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옛날에 운동장도 넓고 큰 학교라서 연못과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별거 아닌 수준일지는 몰라도 그때는 워낙 가난했던 시절이라 학교에 이런 연못과 정원이 있는 것도 굉장히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인데 이런 게 지금 남아있는 걸 보니까 전통이란 게 정말 알게 모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생들은 이런 게 있는 이유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 조그만 걸 어디다 써? 뭐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히말라야 시이다 나무도 남겨놓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5학년 끝나고 집안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하는 바람에 이 학교에서 졸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습니다. 제 마음속의 초등학교는 여긴데 말이죠. 그 후에 사이버 동문회도 생기고 해서 친구들 소식도 많이 듣고 만나고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잘 나가질 못했더니 연락이 끊어졌어요. 보수동 책방에서 책도 몇 권 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로 쭉 가면 제가 살던 동네와 집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간 적은 있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학교도 처음 온 것도 아니고 부산에 올 때마다 이 학교 앞과 동네를 둘러보곤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런 추억 여행이 마음이 불편하네요. 나이가 들면 추억도 슬퍼지는 건가.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까지 가는 건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뭐 조만간 또 올지도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갈 용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게 때와 시간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추억 여행도 시한이 있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